어머님 안녕하세요. 어, 시대인재 SNT에서 통합사회 한국사 가르치고 있는 저 문성민 쌤이고 통합사회 문성민 쌤이고 한국사 윤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혹시 시대인재에서 저 오늘 아침에 설명회 들으신 분 한 번만 손 들어줄 수 있을까요? 아 그래도 꽤 되시네요. 네 그래서 좀 약간 다른 버전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네. 자, 전 학부 대학원 다 한국사 전공자고 이제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이 이 23, 24, 25년 다 정말로 최상위권 친구들 중에는 거의 90%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결, 그러니까 지금 대학 간 친구들 있죠? 올해 대학 간 친구들, 그 친구들 그러니까 지금 석차로, 수시 석차로, 내신 석차로 1, 2, 3등이 다 제 수업 들었어요. 1, 2, 3등이. 네. 1등부터 1등이 최준원, 2등이 소원, 3등이 찬민이 다 저희 수업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부터 진짜 정말 많이 듣기 시작했고 저희 수업을 원래 제일 많았지만 그래서 이제 25년에 저희가 마지막 들었을 때 116명 2학기 기말이 원래 내신이 통상후산 조금씩 줄어야 정상인데 저희는 계속 늘었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는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25년 1등급 80% 이상 배출하고 24년도 80% 이상 배출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2학기 기말에 수업이 저희밖에 없어요. 네, 저희밖에 없어요. 다 없어집니다. 안 들어요. 저희 수업 말고는. 네, 그래서 제가 다 시간표 확인해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영동고 통상국사 가르쳤던 선생님들 저희 빼고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처음 가르치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학원이. 여기서부터 대치역까지 전부 다. 네, 한 학원도 없습니다. 한 학원도. 마치 가르쳤던 것처럼 한다면 어머님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네,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저는 한국사만 지금부터, 그러니까 12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국사만 계속 했습니다. 한국사만. 그래서 한국사 전공자고. 이 부분은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를 앞에, 아까 우리 아침에 이거를 좀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드리면 이게 기존 교육과정이고요. 이게 기존 교육과정. 이게 중학교 역사랑 비슷한 교육과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를 좀 봐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가 60%, 이 뒤에가 40% 정도 됐던 게 예전 고등학교 교과서고 지금 친구들이 보는 게 이 교과서인데 60%였던 게 한 단원으로 줄었어요. 6분의 1이에요. 6분의 1.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중학교 역사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1학기 중간고사에 끝난다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지다가 2학기 중간고사 때 많이 어려워지는데 특히 기말부터 아이들이 멘붕이었던 게 1학기 기말이 1등급 컷이 제일 낮았거든요. 그게 왜 그랬냐면 이 근대전 한국사의 탐구가 대외관계, 경제, 사회, 문화예요. 이 단원에서 이 4개 파트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6문제 냈어요. 완전히 뒤통수 쳤죠. 왜? 이거 아니고서는 1등급 컷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게 작년 1학년들이 제가 봐도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한국사를 너무 많이 했어요. 원래 영동고 한국사를 잘 안 했던 학교였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문과 숫자 늘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 2년 전부터 최상위권이 너무 많이 오면서 한국사를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원래 제일 많이 하는 학교가 휘문고인데 휘문고보다 더 하는 유일한 학교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이미 다 외워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너무 인플레가 심해지니까 점수 인플레가 애들이 잘해서 그래서 여기서 6문제나 낸 거예요. 문화사에서 6문제 내는 건 말이 안 돼요. 전국에 어떤 학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틀릴 수밖에 없었다. 저는 다 찍어줬지만 자 아니 왜냐면 문화사에서 6문제는 도저히 말이 안 돼요.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게는 안 낼 거예요. 네, 그래서 문화사에 너무 지엽적인 부분들을 많이 냈기 때문에 사진에서 내고 뭐 그랬기 때문에 문제였던 거고 일제강점기 들어가면서부터는 아이들이 생소해서 많이 틀립니다. 생소해서. 네, 그게 이제 또 힘들고 현대 경제사의 문화는 이번에 사실상 새로 만들어진 파트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정말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교과서에 뭐 온산병이랄지, 그다음에 우리 페놀 사건 아시죠? 낙동강 페놀 사건 우리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환경 문제까지. 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워한다. 네, 또 길어졌는데 한국사는 영동학사는 왜 다르냐면 첫 번째 1학년 공통 6학점 반영돼서 이거는 다른 학교랑 똑같죠. 3학점. 일주일에 3시간. 그래서 국영수랑 비중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내신에서는 가중치를 못 두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대학에서도. 두 번째 정시와 수시에
똑같이 반영된다. 내신이 마지막까지 발목 잡는 경우가 발생해서 이 내신 성적에 따라서 제가 방금 이제 뒤에 맨 마지막에 합격자들 들어올 건데 이제 서울대 합격한 친구들 이번에 들어간 친구들 그 친구한테 들었어요. 그 서울대를 7명 보냈는데 되게 편차가 이상한 게 저도 지금 나중에 들어보세요. 저도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30몇 등이 들어갔어요. 7명 들어갔는데 그중에 내신 30몇 등이. 네, 그래서 이 내신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그다음에 4번의 시험 중 최소 1번 이상은 1등급 컷 혹은 평균이 가장 낮은 과목이었었습니다. 계속. 근데 작년만 아니었어요. 왜냐면 시험은 그렇게 어렵게 냈는데 애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애들이 너무 잘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다음에 왜 어려운가? 가장 많은 발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설명을 드리면 선생님 3분입니다. 이제 K 선생님이 있고요. 이게 학년부장 하셨던 분이고 네, 교장 선생님보다 선배예요. 그래서 아무 눈치도 안 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결정적 문제가 수업을 안 하십니다. 진짜 안 하세요. 네, 뭐 하시냐면 그럼 그 많은 시간 동안 뭐 하느냐? 교장 선생님 훈화를 하십니다. 교장이 안 되셨기 때문에 그냥 인생 사는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4월 셋째 주까지 하십니다. 4월 둘째 주나. 그리고 한 2주 남겨놓고 죽으라고 진도를 나가세요. 네, 그러니까 수업이 없는 거죠, 사실상.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바라볼 때 되게 눈빛이 좋습니다. 왜냐면 한국사를 처음 듣거든요, 여기 와서. 네, 그 반 선생님이 제일 많이 가르치시고, 지금 이제 또 다른 젊은 K 선생님이 있고, 이 선생님 수업 잘하십니다. 잘하시고, 이 선생님 또 문제가 교과서에 없는 것도 너무 많이 가르쳐요. 네, 시험에 안 나오는데. 네, 그리고 이제 여자 선생님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은 기간제였고, 올해 아마도 바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임신하셨다가 다시 오시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학교에 다시 나타나신 걸 보니까 하실 것 같아요, 다시. 근데 이 두 분은 문제를 되게 잘 내시는데 이분도 잘 내시는데 너무 어렵게 냅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안 하는 선생님일수록 어렵게 냅니다. 왜냐면 이제 기말 가면 애들이 다 엎어져 자거든요. 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어차피 안 들으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수업을 많이 듣는 거고 두 번째 교과서에 있는 사료를 영동고만 유일하게 안 냅니다. 교과서 밖에 사료만 내요.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까지. 그러니까 교과서 사료를 아무리 봐도 연습은 되지만 네, 뭐가 나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독해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히 키워드를 잡아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거구나를 못 보면 못 풉니다. 이따 뒤에서 기출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최근 킬러 문항 트렌드가 원래 그래서 사료 분석형 문제로 킬러를 다 냈었다가 애들이 수준이 너무 높아지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극단적으로 지엽적인 문제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이번 2학기 기말고사 마지막 시험 뭐 냈냐면 수출액 100억 달러가 77년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1억 달러, 3억 달러를 냈어요. 네, 안 봤으면 틀리란 얘기예요, 그거는. 그럼 수업 시간에 했을까요? 전혀 안 했죠, 학교 수업 시간에. 네, 저는 찍어줬지만, 네,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문제 트렌드가 바뀌었다. 그래서 이게 뭘 낳느냐? 양극화를 낳았습니다, 한국사 점수에. 잘하는 애들은 너무 잘하고요. 못하는 애들 아예 포기합니다. 네,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못 쫓아와요, 결국. 자, 그리고 교과서만 내면 상관이 없는데 EBS 개념 완성으로 냅니다. 개념 완성으로. 그래서 수업은 교과서로만 진행한다. 자, 그래서 결국 대안은 교과서뿐만 아니라 개념 완성도 봐야 되는데 수업은 뭘로 할까요? 수업은 교과서로만 합니다. EBS는 아예 안 봐요. 그리고 나중에 EBS를 보라고 해요, 시험 기간에. 그럼 혼자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종합해주지 않으면 애들은 정리가 안 되는 게 교과서에서 없고 EBS만 있는 거를 반드시 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또 봐야 되는 거죠. 구성이 다른데. 자, 두 번째. 그래서 사료 분석형 문제는 제가 계속 연습을 시킵니다. 사료를 계속 줍니다. 사료를. 이게 뭔지 봅니다. 직보 때도 보고. 네.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이 진도를 안 나가도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하는 수밖에 없다. 그 선생님 반은. 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선생님 반은. 네. 자, 그래서 이 실제 사료가 교과서에 아예 없는 겁니다. 이거 보고 이게 관료전인지 노급인지를 찾아냈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순서 문제까지. 네, 이건 기본형이고 이게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선생님이 내는 거 여기 연도도 외워야 됐고 여기 연도도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 이건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이건 최근 교과서는 아니거든요. 이분이 또 교과서 저자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2단원 저자였어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라고.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 연도를 언제 다 외웁니까? 원래는 영동고가 이런 문제 안 냈거든요.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갑자기 안 내던 문제. 이것도 1900년, 1901년, 1909년 문제. 네. 이 순서 문제 내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지역을 다 알아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이 대동단결 선언, 대종교.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민회. 네, 이게 정확히 어떤 지역인지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도 있더라.
자, 이거 보시면 되고, 제가 기출을 빨리 넘어가냐면 어차피 영동고가 또 1, 2차를 할 거라서 2차 때 좀 기출을 많이 해드리려고 시간을 압박을 계속 줘서 학원에서 지금. 자, 그래서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사 문제인데 여기서 사료를 파악해야 됐어요. 절대 교과서에 없습니다. 비슷한 내용 사료도 없어요. 이걸 보고 파악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남북 통일 선언서인데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 게 있지만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럼 수능 특강에 아까 개념 완성이 있었느냐? 거기도 없었어요. 그냥 보고 파악해야 됐어요. 내 개념만 보고. 선언문에 대한 설명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교과서 본문에. 그거 보고 파악해야 됐어요. 그리고 다시 순서 문제. 그리고 이걸 정확히 분석하는 문제도 나중에 나왔습니다. 자, 원래는 이걸 아까 아침에 설명을 드렸는데 제 수업을 들으면 이걸 그대로 문제를 바로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만약에 오늘 못 들으신 어머님이 오전에 못 들으신 어머님이 계시면 2차 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같은 걸 반복하기가 좀 그래서. 자, 그래서 첫 번째 재미있는 강의로 이해를 철저히 해야 이 방대한 내용 교과서뿐만 아니라 개념 완성까지 확실히 머리가 정리가 되거든요. 단순 암기를 하면 이게 안 됩니다. 단순 암기를 하면. 중학교 역사 시간에 그렇게 해왔죠. 왜? 벼락치기로 했어도 성적이 잘 나왔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 망해요. 왜냐하면 영동고는 반드시 2학기 기말에 한국사 1, 2 진도를 다 끝냅니다. 1, 2 진도를 무조건 끝내요. 그래서 중간고사에 조금 나갔죠? 그러면 기말고사 왕창 나갑니다. 그래서 한국사 1을 무조건 끝내고. 반드시 이렇게 나갑니다. 아니, 자, 2학기 중간에 학사 일정 때문에 중간고사 범위를 많이 못 나갔어요. 아까 보셨죠? 3단원이었죠? 한 단원밖에 못 나갔어요. 그럼 기말에도 한 단원 나갈까요? 아니요. 마지막 기말에 2단원 나갔어요. 현대사 2단원 다 나갔어요. 무조건 끝낸다고요. 무조건. 그러니까 갑자기 범위가 많아졌을 때 단순 암기하면 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적중률은 이따가 저희 마지막 합격한 친구들 왔을 때 질문 꼭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적중시킨 적중률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무조건 90%가 넘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통상국사 학생이 사라진 겁니다. 왜? 저거 시험 전날 다 알려줘요. 90%는 맞습니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영동고 수업 되게 많았어요. 다 없애버린 거예요. 실제로요. 그래서 저희가 국영수, 과 포함해서 제일 많습니다. 수강생이 제일 많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기출이 녹아있더라. 아까 보여드린 그 기출들을 강의에 철저히 녹입니다. 왜? 영동고를 5년간 한 사람 저밖에 없기 때문에. 심지어 저기 멀리 있는 대형학원, 저 수업 안 하는 그 대형학원 부원장님이 저한테 전화와서 기출 좀 달라고. 기록도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못하는 친구들 어떻게 할 거냐? 70점 미만은 재시험 반드시 보고요. 매주. 도망가면 다시 잡아옵니다. 도망가면. 반드시 잡아오고요. 두 번째, 불합격 시에는 저희가 11시까지 남아서 시험 기간 직전에는 12시까지 남아서 직접 조교 쓰지만 같이 저도 무조건 남습니다. 남아서 마지막까지 못하는 친구들 관리해 줄 거고. 그다음에 전화 클리닉. 최상위권 학생들이 특히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마지막에 시험 직전에 전화로 개념 1:1로 확인해 줍니다. 수강생이 많아도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고 한 친구들은 마지막까지 도와줍니다. 제 마지막 체력을 쥐어짜서.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통사 선생님, 문성민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유일하게 저희가 기출 변형을 만들어 줍니다. 영동고 한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통상국사인데 기출 변형을 저희가 만들어 줘요. 유일합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제가 사실상 영동고 가르치는 유일한 한국사 전공자고 통사 전공자시고 서울대 전공자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적 문항을 해결할 수 있는 빈칸 문제 저희가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이건 더 2배로 만든 게 뭐냐? 휘문고랑 영동고랑 교과서가 같거든요. 근데 휘문고가 정말 극단적으로 지역적으로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빵꾸를 어마무시하게 뚫어놨습니다. 그걸 70% 못 맞으면 재시험 보는 거고. 이해 가셨죠? 네. 그리고 성적이 잘 나오면 제가 계속 검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애들이 반드시 성적표를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성적표가 잘 나오면 돈을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장담합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성적 이제 문성민 선생님이나 저나 몇 명 나왔다 말씀드릴 건데 이번에도 80%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제 수업을 듣든 안 듣든 무조건 80% 나옵니다. 저희 안에서 이 안의 리그예요. 저희 안의 리그. 기억해 주시면 되고 저희 교재가 이렇게 만들더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지금
저희 1년도 전교 1등 친구도 지금 뒤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제 설명회 다 끝나고 나와서 얘기할 거예요. 네, 최현우란 친구인데 그 친구도 예, 한국사 단독 1등 했습니다. 2학기 기말에. 제가 문제 찍어줘서. 네, 이것들은 친구들을 통해서 검증하시면 되고 이제 통사 설명 들어가겠습니다.